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별일 다 겪는다고 하지만 저 역시도 재밌었던 일화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23살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났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편은 바로 공무원을 한다며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고, 남들이 취직하고 각자의 삶을 개척할 때 남편은 공무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만을 해야 했어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남편은 본인 꿈을 위해서 그 정도로 철저한 노력파였습니다.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던 남편은 평생 직장을 가지고 싶다며 공무원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졸업 후 취직을 하고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은 본인이 계속 학생이라는 점으로 위축되어 가더군요. 빨리 내가 자리를 잡아야 결혼도 하고 널 호강시켜 줄 텐데. 그래도 꼭 꿈 이뤄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야, 괜찮아. 아직 우리 나이도 뭔가를 도전해 볼 텐데 뭘. 지금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이루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이뤄. 내가 꼭 호강시켜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그래도 네가 옆에 있어서 공부하는 거에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남편의 다정함으로 참을 수 있는 수험 생활이었어요. 저도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서로 짬을 내서 데이트를 해야 했지만 학교 다닐 때나 그때나 남편과 참 행복한 연애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주변 시어머니들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요. 그래도 민국이 공부 오래 하면 너도 지치겠다. 우리는 회사원을 만나야 할 때잖아. 너 그럼 결혼은 미룬 거야? 민국이랑 결혼은 약속했으니까 시험 기다려줘야지. 그리고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지금 당장 결혼 생각도 없고. 그래도 그게 아니다. 민국이 시험 만약에 안 되면 너 어떡할래? 그래도 괜찮아? 지금부터 네가 바운더리를 확실히 쳐놔야 해.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다, 뭐 이런. 안 그럼 아까운 네 청춘만 다 날린다. 내 말 잘 명심해서 들어. 주변 시어머니들의 기세로 좀 지쳤지만 그래도 저희의 사랑은 굳건했고 저희 둘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다독이며 남편의 수험 생활을 보냈는데 참 야속하게도 한 번의 시험에 붙지 못했고 남편은 4번 만에 7급 공무원으로 시험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30대가 넘어버렸고 친정에서는 이제 슬슬 결혼을 하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혼기가 꽉 찬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있을까봐 걱정이 된 부모님이었죠.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었지만 걱정을 한 것이 무색할 만큼 남편은 공무원이 되고 2년 후에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남편 집보단 저희 집이 넉넉했던 터라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제가 결혼하면서 많은 걸 해주셨어요. 오히려 친정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자 남편은 부담스러워했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네 오빠랑 너랑 단둘이 있는데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장서방한테도 부담 갖지 말라고 해. 좀 더 여유가 있는 집에서 집 장만하고 하면 좋지. 그러니까 너도 너무 부담 갖지 마. 네 오빠 장가갈 땐 이거보다 더 해줬어.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나랑 장서방이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한데. 그래도 고마워, 엄마. 아빠 보고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아마 민국이도 좀 부담스러워 할 거야. 본인들 사는 형편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겠어. 아유, 뭐 어때?
민국이도 이제 내 아들인데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고 해.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알겠지? 저흰 그렇게 친정의 도움을 받아 결혼을 했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참 죄스럽게 생각하셨고 그럴수록 남편이 더욱더 위축되어 보였죠. 그래서 한편으론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렇게도 원하는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자신 있어 보였어요. 꿈을 이루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그 모습에 저도 너무 좋았죠. 남편은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하고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친정에서 도움을 주셨을 때 처음에 거절을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전 그런 모습이 남편에게 더욱 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제가 더 잘하고 내조를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없는 집에 시집와서 네가 고생이 많지? 항상 맞벌이 해야 하는 형편이고 남들처럼 집에서 내조나 하면 얼마나 좋아. 한없이 미안하다 정말. 우리 아들도 없는 집에 태어나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자랐는데 내가 죄인이지. 그래도 네가 우리 민국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민국 씨처럼 다정한 사람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딱 소원을 이룬 것 같아 너무 좋거든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국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넣어두셔요.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내가 민정이 같은 여자를 만난 거지. 엄마도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야. 조금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달까?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그러지. 민정아, 고맙다. 너같이 고운 애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몰라. 에이, 그만 말씀하시래도요. 저도 이렇게 좋은 어머님 그리고 민국 씨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셨죠? 정말 문제될 거 없는 시댁이었어요. 조금 어렵게 사는 것 빼고는 시어머니도 경우가 바르신 분이었고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예의 바르게 자랐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자 동문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오래 사귄 장수 커플이 결혼을 하냐고 말이에요. 친구들이 밥을 꼭 사라고 하던 찰나에 남편과 같이 대학 동문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나간 동문회에서 남편과 저는 조금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상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더 상하는 일이 있었죠.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과 유학을 갔던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을 했던 친구들이었고 남편은 공무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첫 대학교 캠퍼스 커플 중 유일하게 결혼 커플이 나오자 친구들은 축하해주면서도 은근슬쩍 기분 나쁜 말도 하더라고요. 야, 오랜만이다. 너희 그렇게 연애 오래 하더니 드디어 결혼도 하고 부부가 됐구나. 아마 우리 중에 너네가 제일 오래 만나고 결혼한 거지? 민정이가 진짜 고생했네. 얘 공무원 준비한다고 뒷바라지하고, 안 그래? 넌 민정이한테 잘해야 해. 당연하지. 민정이가 나 때문에 기다려주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훨씬 잘해야지 뭐. 알고 있다 자식아. 걱정 마. 우리 중에 아마 민국이가 제일 장가 잘 갔지? 민정이네 집안 빵빵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민정이도 돈에 대해 아쉬울 게 없으니까
민국이한테 시집 간 거지. 야, 민국이 너 진짜 처가 잘 뒀어. 부럽다.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잘 됐네. 뭐가 잘 돼. 민국이가 날 만나줘서 고맙지. 그리고 우리 집이랑 민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마. 뭐 어때? 우리 사이에 안 그러냐, 민국아? 우리가 이런 얘기도 못할 사이는 아니잖아. 어쨌든 부럽다, 부러워. 사실 저희 집이 좀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들은 저희 집이 잘 산다는 것이 익히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와 결혼한 남편에게 장가를 잘 갔다며 계속 무안을 주더군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니 남편도 조금은 듣기 힘들어했고 저 역시 그런 친구들의 무례함에 조금 기분이 나빠졌어요. 애써 제가 남편을 실드 쳤지만 얼마나 웃기던지 친구들은 그런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본인들의 말만 하더라고요. 우리 집 덕볼 게 뭐가 있냐? 민국이는 본인 의지대로 시험 봐서 공무원 된 건데 처가 덕본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래도 언젠간 다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게 부럽다는 거지. 어쨌든 우리 동기 남자애들 중에 팔자 제일 핀 거는 장민국이다 이 말이야. 야, 네가 오늘 한턱 쏴. 장민국 인생 핀 기념으로 한턱 쏘는 거다. 알겠지? 아, 내가 결혼 전에 민정이 꼬셔 보는 건데 아깝다 아까워. 장민국, 민정이한테 잘해라. 알겠지? 여기서 민정이 노리고 있는 사람 많아. 야, 넌 얼굴부터가 탈락이야. 어디다 네 얼굴을 드미니? 난 딱 남자 외모밖에 안 보는 거 몰라? 어디다 대고 얼굴을 드밀어? 제 길을 세워주려 말하는 동창 말인데도 기분이 나쁘더군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금세 굳어졌고 제가 기분이 나쁜데 남편은 오죽할까 했지만 남편은 차마 티내지 않았어요. 동창 모임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생각이 많아져 보였어요. 남편에게 슬슬 혹시 뭐 언짢은 거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혹시 뭐 언짢은 일 있어? 아니면 뭐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말을 해줘야 알지. 아까 그냥 애들이 한 말이 신경 쓰여서 그래. 모든 사람들이 날 그렇게만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너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건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처가덕 본다고 하니까 좀 속상해서. 내 자격지심이지 뭐. 미안해. 이것도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아니야. 나도 기분 나쁜데 자기는 오죽하겠어? 당신 마음 이해해. 당신 힘으로 다 모든 거 이뤘는데 남들은 처가덕 본다고 하니까.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노력이 헛수고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네. 절대 아니니까 신경 꺼. 우리만 알면 됐지.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우리 집 덕 보려고 했던 거면 나 애초에 당신이랑 헤어졌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결혼한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 자기야. 얼마나 속상했을지 남편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도 이런 거를 티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날 동창회를 다녀온 뒤 처음으로 속내를 내비친 거였거든요. 전 그런 남편을 위로했고 남편도 옹졸한 모습 보여줬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신 안 일어날 것 같았지만 남편 어렸을 적 친구들 모임에서도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 모임은 부부 동반 모임이었는데 워낙 남편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어서 남편네 집 사정을 잘 알더라고요.
게다가 지금은 같은 공무원 동기이기도 해. 저희 집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친구였고 그 친구가 유달리 남편에게 짓궂게 굴었어요. 아니, 어려서 우리 집에서 너 많이 밥 먹여줬잖아. 안 그러냐? 재수씨, 민국이 이놈 엄청 알짜 된 거예요. 자식이 공무원 돼가지고 이제 다 네 세상 같지? 어려서 맨날 우리 집 와서 밥 얻어먹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아주 좀 산다고 바뀌었다. 그땐 고마웠어. 그래도 뭐 지금 걱정보다 잘 살고 있지 뭐. 그러니까 걱정은 그만해라. 이젠 충분해. 재수씨가 알아? 네 코 올리게 시절 아주 알짜 돼가지고 말이야. 네가 공무원 될 줄 누가 알았냐? 뭐 시험 보고 합격하면 되는 직업이라지만 밥도 못 얻어 먹던 놈이 그래도 공부할 돈은 있었나 봐. 혹시 재수씨가 돼준 거 아니에요? 이놈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복은 타고났다니까. 재수씨가 도와줘서 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제가 이놈 얼마나 밥을 먹여줬는데요. 아마 나 없었으면 굶었을걸? 그래 안 그래? 나한테 고맙지? 그러니까 평생 형으로 모셔. 너 그 밥 먹여주는 거 얼마나 생색냈냐? 맨날 밥 조금 주면서 더럽게 많이 먹는다고 맨날 구박했잖아. 기억 안 나? 어쭈? 이게 고마운 줄 모르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아주 이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남편의 어렸을 적 친구이기도 하고 회사 동기이기도 한 친구도 무례하게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착하기만 하니 그런 것 같아 기분이 나빠질 참이었죠. 제가 그 동기한테 화낼 틈도 없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남편이 소리를 치자 그 동기도 놀랐는지 멋쩍어 했고 사실 통쾌하기도 했지만 선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낸 것을 보니 마음이 좀 좋지 않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참기만 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만 좀 해라. 언제적 얘기 가지고 그러냐? 참나. 너 나한테 무슨 콤플렉스 있어? 회사에서도 내가 더 신임 받으니까 오늘 일부러 대놓고 갈구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못 그러니까 작작해라. 진짜 보기 안 좋아.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뭐? 참나.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어렸을 때 피죽도 못 얻어먹던 게 참 많이 컸다. 너야말로 그만해라. 어릴 때 얘기 지겹지도 않냐? 너 공부 못해서 맨날 뒤지게 맞았던 것만 봐도 지금 왜 맞았는지 알겠어. 천성 안 변한다더니 재수씨도 아냐? 오늘 그 재수씨 안 오셨네. 내가 오면 네 학창시절 얘기 다 했을 텐데 아쉽다 아쉬워. 와, 꼴랑 그 공무원 사회에서 인정 좀 받는다고 얘가 날 물러보네. 너 나 몰라? 학교 다닐 땐 나한테 깝죽거리지도 못했던 게 오늘 좀 엉긴다 형한테. 내가 너보다 진급 먼저 하면 넌 나가리야 이놈아. 알겠냐?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야. 남편의 동기는 멋쩍은지 연신 소주를 들이켜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 술자리에 있던 모든 친구들도 더 이상 말이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옆자리 다른 친구에게 가서 술을 마셨죠.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얘기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일이 있고 남편은 본인의 의지대로 더더욱 열심히 살아갔어요. 아, 민정이 처음에 민국이한테 시집간다고 했을 때 좀 말렸는데 이제는 네가 제일 부럽다 기집애야. 남편 안정적이지. 너도 뭐 그 정도면 안정적이지. 얼마나 좋아. 부러워 정말. 신랑감은 민국이 같은 남자가 최고야. 진득하니 성실하고.
그럼, 그리고 가정적이긴 또 얼마나 가정적인데. 봐봐, 내가 보는 눈은 있잖아. 그때 내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아휴, 민국이 같은 남자를 만났어 해 정말. 진국이야, 보면 볼수록. 성실하고 착하고 다정하고. 꾸준하고 성실한 남편을 볼 때마다 주위에선 다들 결혼을 잘했다고 아주 칭찬했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나날이었죠. 남편이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면서 노력한 결과 남편은 남들보다 진급이 좀 빨랐어요. 회사에서도 신임을 많이 얻고 남편이었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영어 공부며 회사 굳은 일이며 그 정도로 남편은 성실 아니면 시체였죠.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땐 제발 남편만 닮게 해달라고 늘 바랬을 정도였답니다. 친정에서도 그런 남편의 성실성을 참 높게 사셨는데 뭐든 열심히 하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에게 고맙다고도 하셨어요. 하여간 우리 장서방 보면 대단해. 어쩜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저렇게 뚝심 있게 몰두할까? 진짜 성실성 하나만은 최고야. 내가 남편 잘 골랐지 뭐. 회사에서도 동기 중에 진급도 아마 제일 빠를걸? 그치 자기야? 그게 다 왜 그런 거겠어. 공무원 사이가 그렇게 냉철한데 그래도 인정을 받은 거잖아. 진짜 아무리 봐도 내 남편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에이, 아니에요. 뭐 제가 열심히 살아야 민정이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잘 클 수 있죠. 그래서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아주 딱 알아봤어, 우리 장서방. 여자는 이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행복한 거야. 하여튼 고마워, 장서방. 정말로. 천성이 부지런한 남편 덕분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녀와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살기엔 충분했죠.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곤 하지만 일반 회사에 비해 벌이가 적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고 마침 돌아오는 주에 남편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 주더라고요. 사실 모임에는 저희가 좀 크게 대인 적들이 많아 별로 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동안 모임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꼭 나오라고 남편 친구들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번엔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애들이 얼굴 좀 보자고 해서 우리 한동안 안 나갔었잖아. 그러게, 난 괜찮은데 꼭 가면 속 뒤집어 놓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지. 그럼 나 출장 끝나고 돌아오는 날에 바로 모임 장소로 갈게. 자기 먼저 가 있어. 아무래도 난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래도 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약속을 잡고 전 출장을 갔고 돌아오는 그날 부부 동반 모임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고 오랜만에 보는 거라 어색하더라고요. 저희의 속을 뒤집던 남편 회사 동기도 와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듣기론 공무원 생활을 갑갑하게 여겨 회사를 그만둔 뒤 일반 유통회사 하청업체를 차렸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 공무원보다는 벌이도 많을 것이고 얼굴 때깔도 달라졌더라고요. 그 동기는 남편을 보자마자 역시나 호랑이가 먹이를 발견한 것처럼 남편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더군요. 아무래도 본인이 못 버티고 그만둔 공무원 생활을 남편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은 눈치였죠. 남편은 7급에서 시작해 5급이 되었고 그 사이 연봉도 많이 올랐거든요.
어이, 오랜만이다, 장민구. 잘 지냈냐? 참, 그 답답한 사회에서 그래도 잘 버티네. 임마, 그래도 남자가 좀 포부가 있어야지. 어렸을 때도 좀 소심하더니 아직도 거기 답답한 데서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는 거냐? 역시 너는 너다. 답답하다니. 뭐 조직 생활이 너에 안 맞을 순 있었지만 난 잘 맞아. 진급도 빨리 한 케이스고 괜찮은데 뭘 그래.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넌 그만두니까 얼굴이 폈다. 이래서 사람이 맞는 게 있나 봐. 잘 됐어. 너나 나나 잘 찾은 것 같아. 야, 합리화하지 마. 남자가 사업을 해야지 무슨 공무원 그딴 걸 한다고? 난 후회한다, 후회해. 공무원 한 걸. 꼴랑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얼마나 시키는지. 너같이 답답한 스타일이나 공무원이 맞는 거지. 나같이 화통한 스타일은 안 맞아. 알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회사는 좀 잘 되나 봐. 나랑 같이 일했을 때보다 얼굴이 폈네. 그땐 죽상이었잖아, 너. 당연하지. 너 내가 얼마 버는 줄 알고나 하는 소리냐? 하긴 네가 뭘 아냐. 그 답답한 사회에서 처박혀 일하는데 아이고 답답해. 진급해봤자 뭐 5급이겠지, 안 그래? 연봉 5천 받냐? 5천? 야, 그 돈으로 네 부인 밥은 안 굶기냐? 애들도 줄줄인데 돈 필요하면 연락해. 뭐 너 정도면 내가 이제 없이 돈 꺼줄 수 있지. 그 월급으로 아무래도 철밥통이지만 내 식구 먹고 살긴 힘들잖아. 순간 선 넘은 남편 동기의 말에 화가 나더라고요. 뭐든지 본인보다 절대 잘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남편에게 말을 한다는 게 너무 꼴사나웠거든요. 그 자리를 박차고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려 하는데 순간 제 얼굴을 확인한 그 무례한 동기 아내가 동기 뒤통수를 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즉시 동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어붙었고 참 웃긴 광경이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무례하게. 이분 민국 씨 와이프, 우리 회사 사주 딸이야. 얼른 실수했다고 꿇어 인간아. 뭐? 그럼 우리 회사에 물품 납품해주는 회사가 재수 씨네 회사였다고? 아, 그게 말이 돼? 아, 재수 씨네였구나. 아, 죄송해요. 이가 술이 많이 마셔서 실수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세요. 네? 알고 보니 그렇게 남편을 깔아뭉개지 못해서 안달난 그 동기가 차린 회사는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하청업체였어요. 그리고 저도 아빠 회사 일을 도와 일을 하던 중이었고 종종 그 동기 와이프를 본 적이 있던 터였는데 그 와이프가 이 무례한 동기 와이프일 줄이야. 대부분 거래는 와이프랑만 해서 사실 사업체 자체가 남편 동기 거인 줄 몰랐거든요. 정말 세상이 좁다고 생각했고 이 말을 끝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동기는 본인의 밥줄이 달린 일이라 그런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아까와는 반대되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꼴을 제 눈앞에서 보여주더군요. 아, 재수 씨네 회사였군요. 아,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회장님 따님이실 줄은 몰랐어요. 혹시 제가 뭐 언짢게 한 건 없으시죠? 뭐 워낙 민국이랑은 오래된 친구이자 동기이기도 해서 남자들끼린 허물 없이 굴잖아요. 허물?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어쩜 그렇게 제 남편에게 기분 나쁜 말만 골라 하던지. 사실 오늘도 진짜 기분 나빠질 참이었거든요. 당신이 못 버틴 그 공무원 사회에서 진급하고 인정받으면 대단한 거지.
그 꼴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깔고 뭉개면 좋으세요? 본인이 이 사람보다 한참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볼 때마다 일부러 더 그러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친구니까 그랬던 거죠. 남자들 사이를 너무 모르셔도 모르신다, 재수씨. 친구라서 그랬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친구인가? 어렸을 때 남의 아픔 헤집고 지금도 본인이 더 잘났다는 듯이 비꼬고 저희 회사 거래처 대표가 이런 인격체를 가진 인간일 줄 알았으면 진작 잘라냈을 텐데 이제서야 알아서 다행이네요. 아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가 원래 자격지심만 똘똘 뭉친 인간이라 남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 달랐다니까요. 집에서 저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노여워 마시고 화 푸세요. 제가 집에 가서 이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네? 제발요. 제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을 것처럼 얘기하자 동기의 부인이 대신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그래도 전 분이 풀리지 않았죠. 어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지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계속 앉아서 남편의 허물을 헤집었을 것을 생각하니 그 물화가 치밀었어요. 전 계속해서 그 동기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옆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그래, 너 그동안 좀 민국이한테 너무하긴 했어. 어려서부터 민국이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계속해서 민국이만 갈구고 근데 커서도 그러냐? 애가 유치하게.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민국이한테 큰 콤플렉스 있는 것처럼 구냐? 그러게나 말이야. 너 언젠간 큰 코 다칠 줄 알았다. 민국이가 착해서 그렇지. 얼마나 성실하고 우리 중에 공부 제일 잘했잖아. 너네가 뭘 알아? 그리고 민국아, 우리 친구 아니냐? 내가 뭘 얼마나 민국이를 괴롭혔다고 그래? 안 그래, 민국아? 넌 몰랐겠지만 어려서부터 넌 늘 날 네 밥처럼 여겼잖아. 배고플 때도 항상 너네 집 밥 주면서 늘 생색내고 대학교도 너보다 좋은 데 가니까 돈도 없는 애가 그런 대학 간다고 허세만 늘었다고 깔보고 이젠 공무원 됐을 때도 회사에서 내가 더 먼저 진급하니까 그걸 못 견뎌서 그만둔 거 아니야? 나도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이런 게 친구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손절이다.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오늘에서야 하게 되네. 지긋지긋한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보자.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남편의 손절 말에 동기와 동기 부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무래도 손절이 충격이라기보다 혹시라도 본인들의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할까봐 하는 표정이었죠. 남편이 동기에게 손절을 하자고 하자 동기 부인은 동기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라고요. 이제 어쩔 거야 진짜. 우리 대출은 대출대로 받고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한테 물건 주는 큰 회사 하나 잃게 생겼잖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허세 좀 버리고 살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걸 못 버려서 이 사달을 만들어? 민국 씨가 얼마나 참았으면 이러겠어. 내가 진짜 우리 회사 잘못되면 이혼인 줄 알아. 알겠어? 나도 당신이랑 못 사니까. 넌 조용히 좀 해. 여자가 어딜 나서게. 민국아, 너 좀 장난이 심하다. 우리 친구잖아. 정말 이럴래? 친구? 우리가 친구였던 적은 있었나? 네가 날 일방적으로 옆에 두면서 내 불우한 모습을 보고 즐겼던 거지. 친구 아니야. 남편의 단호한 대답에 그 동기는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저에게 일어서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주변 친구분 얘기로는 그 친구분들도 계속해서
동기한테 한마디씩 했답니다. 그래서 동기랑 동기 부인도 순식간에 그 음식점을 떴고요. 그리고 전 회사에 들어가서 저의 권한인 하청업체를 다시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거래를 하고 싶은 하청업체가 있던 찰나였기도 했기 때문에 남편 친구네 회사와는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진작 이 회사가 남편 친구의 회사인 걸 알았다면 애초에 끊어버렸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거래를 끊어버리자 그 동기는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과도 안 했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제발 다 잊어달라며 이제 와서 말이에요. 야, 민구가 진짜 미안하게 됐다. 나 이제 이 회사 아니면 큰일 나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네 와이프 설득 좀 해줘. 내가 무슨 수로 본인이 거래하기 싫다는데. 그리고 미안하다? 참 처음 듣는 소리구나 너한테. 미안하긴 하니? 아, 미안하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그냥 열등감에 젖어 있었나 봐. 넌 뭐든 잘하니까 부러웠어 사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이미 늦었어. 넌 그날 나한테 사과했어야 했어.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그냥 네 업보라고 생각해. 끊는다. 아, 제발. 잠깐만. 끊지 마. 넌 말년이 행복하잖냐.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으면 되는데 난 어쩌라고. 공무원도 사실 계속 다니고 싶었어. 자꾸 너랑 내가 비교되니까 내 발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사람 하나 살린 셈 치고 제발.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정거래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본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얼마나 크게 화로 돌아왔는지 이번에 본인도 느꼈겠죠. 그리고 남편 친구들에게 듣기론 그 동기 부인도 동기와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였다고 했는데 철저히 혼자가 된 거예요. 남을 그렇게 비참하게 깔아뭉개고 혼자 잘났다는 듯이 지내더니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이 혼자 쓸쓸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좀 심한가라고도 생각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겪어온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남편 부부 동반 모임을 가게 되면 정상적인 친구들만 있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며 얼마나 얘기도 잘 통하는지 몰라요. 다들 그 친구와 언제 손절할지 타이밍만 봤다고 하던데 참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인지 우습고 우스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애들도 성인이 되었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저 역시 아직 청춘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꽤 지난 얘기지만 돌이켜보면 우습기도 하고 참 인생 한 치 앞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한번 남겨봤어요. 지금 제 바람이 있다면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내 식구 그냥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이자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욕심 없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죠.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